사람이 집을 떠나 어떠한 곳을 찾는 데는 이유나 목적이 있다. 그런데 그곳이 예로부터 사람을 살리는 길, 사람을 살리는 땅이라면 어떨까? 과연 실제로 그런 곳이 존재할까? 문경에 가면 꼭 가봐야 할 곳이 있다. 경북 8경 중 제1경으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진남교반이다. 그 유구한 역사를 품은 길 위에 우뚝 선 고모산성이 있다.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지어진 고모산성은 수많은 생명을 살렸다. 여기가 바로 고모산성이잖아요. 예, 그렇죠. 고모산성 뜻이 뭐예요? 고모산성의 고모는 네.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고모할 적의 그 고모이고요. 네. 그래서 여기 상성을 세울 전설이 전해지는데 네. 고모 할미하고 네. 그다음에 마고 할미가 네. 성삭기 내기를 해서 고모 할미가 이겨서 고모산성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그 고모산성인 거예요? 예, 예. 여기서 많은 전투들이 예. 또 뭐 이루어졌다고 들었는데 어떤 예. 어떤 전투들이 이루어졌나요? 이 일대가 고구려하고 네. 백제하고 신라가 서로 영토 다툼을 하던 것이고 여기가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뺏기 위해서 서로 큰 전투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때 신라 측에서 고구려군을 막기 위해서 이 높은 고지대에 성을 쌓은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라오기 힘들었지만 딱 경관을 보니까 네. 딱 방어하기에 딱 좋은 경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전쟁이 일어났던 그런 곳이긴 하지만 네. 워낙 고지대다 보니까 또 주변이 명승지도 많고 네. 산세가 수려하고 그다음에 강까지 있어서 아주 경관이 훌륭한데요. 또 저 아래로는 영광하고 토끼비리, 저기 우리 했던 토끼비리까지 다 보입니다. 토끼비리가 얼마나 큰 위험한 벼랑인지는 여기를 보면은 딱 느낌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관이 굉장히 수려해서 과거의 역사도 느껴보고 그다음에 좋은 경관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사 탐방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모산성 옆으로 이어진 토끼비리는 과거 영남대로에서 한양과 부산을 잇는 가장 위험한 길이었다. 그 아찔한 매력 때문에 옛길 중 최초의 문화재로 지정됐다. 이 토끼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토끼이고 이 비리는 벼랑이라는 낭떠러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순 우리말입니다. 여기는 낭떠러지이라서 다니기가 굉장히 힘들고 힘든 길인데 영남대로에서 저 문경에서 저 부산까지 가는 길의 핵심 도로입니다. 여기 대단히 위험하지만 앞에서부터 쭉 오다 보면 돌이 사람들이 발로 밟아가지고 맨들맨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길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길이고 그러다 보니 이 길을 많이 오갔던 분들이 그림으로 남긴 것도 있어요. 권진흥 선생이 그린 봉생천이라고 하는 이 냇물 위에서 냇물 저 밑에서 여기를 바라본 그 아름다운 그림도 남아 있습니다. 아주 길지는 않지만 험하기로는 여기가 아마 가장 험한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험하지만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옛날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못하지만 꼭 한번 옛날 분들이 얼마만큼 이렇게 험한 곳을 다녔는지 예,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두 사람이 다니기가 좀 힘들어요, 여기는. 요새는 함곡관처럼 웅장하고 험한 길 촉도처럼 기이하네. 넘어지는 것은 빨리 가기 때문이요. 기어가니 늦다고 꾸짖지는 말게나. 문경 대표의 성과 길을 봤다면 문경 대표 정자 봉생정을 볼 차례다. 여기는 서해 유성룡 선생이 자주 들렀던 곳이고 네. 그래서 그 당시 지어졌다가 중간에 이제 또 무너졌다가 19세기에 다시 지어지고 했던 여러 번 그 중수를 거친 그런 곳인데요. 네네. 서해 선생이 우리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안동 하회가 고향이시잖아요. 거기에서 이 영남대로를 통해서 조령을 넘어서 서울까지 가시는데 요즘은 하루면 가지만 옛날에는 며칠이 걸리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아는 분한테 이렇게 묻기도 하지만 자주 오가시기 때문에 머물 곳이 필요했고 그걸 또 경치 좋은 곳에 만들으셨어요. 여기가 바로
문경 세제 넘기 전에 경치 좋은 곳에 이렇게 만드신 거고요. 봉황이 부는 필이라는 뜻의 봉생정은 명당인 여의주에 속하는 지정. 봉생정을 휘감은 노송이 운치를 더한다. 유성룡 선생은 너무도 유명한 분이신데 또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당시에 국난을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 중에 하나 이순신 장군을 추천하고 보호한 그런 역할도 아주 유명하고요. 또 임진왜란 때 겪은 전쟁의 다양한 행적들, 전황 이런 것들을 기록한 그 징비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네. 그거는 우리의 국보로도 정해져 있을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사료인데 자기 체험에 기반해서 이렇게 만든 거라서 거기에 대해서 좀 편파적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그만큼 또 자세하게 전황을 묘사한 것도 없거든요. 굉장히 귀중한 사료인데 그거 역시 유성룡 선생이 만든 그런 것이죠. 네, 교수님께서 아까 그 이순신 장군을 발탁하셨다라고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보통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사람 보는 눈도 있고 이제 경관, 좋은 경관을 보는 분도 있고 예,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좋은 자리를 볼 수 있는 안목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산수 경치, 사람이 살아야 할 곳을 정하는 눈이 굉장히 밝은데 그분이 살고 계신 하회도 네, 보면은 자리가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런 안목이 정말 탁월하신 분 같습니다. 별 세 개와 같은 자연 속에 정자를 짓고 제자와 함께 소유하니 땅의 기운이 찬란하게 빛났다. 경사스러운 소리를 듣는다는 뜻의 문경이기 때문일까? 새도 날아서 넘기 힘든 고개라는 뜻의 조령이라고도 불렸지만 문경세제는 오랜 시간 많은 사람의 발걸음을 모았다. 문경세제 길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가장 큰 길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대동맥이라고도 볼 수 있는, 요즘으로 치자면 경부 고속도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큰 길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국방상으로도 대단히 중요하고 한 그런 길이죠. 그래서 군사적 요충지에다가 길로서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 길입니다. 그 핵심 지역이 바로 여기 저 보시는 주울관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세 개의 관문 가운데 영남 쪽에서는 가장 앞선 그 길이고 여기가 군사적으로는 1차 방어선이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곳이죠. 실제로 네. 큰 역할은 하진 못했습니다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에 지어져서 큰 역할을 그렇죠. 하지 못했다라는 네. 거죠. 보니까는 이제 문경세제 하면은 사람들이 네. 참 거닐기 힘들다, 새도 넘어가기 힘들다라는 네. 이야기가 있던데, 네. 근데 실제로 와보니까 꼭 그런 것 같지 않거든요. 국가에서도 이 길을 네. 명승으로 지정을 해서 많은 분들이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길입니다. 그래서 아주 다니기 좋고 우리가 실제로 다녀보면 굉장히 긴 길이 나무도 울창하고 그다음에 그 계곡도 물소리도 막 네. 깨끗하고 맑고 한 그런 기선.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연인들하고 오기도 참 좋을 것 같고 예, 가족 나들이에 너무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자연 공간도 아름답고 옛날에는 이제 선비들이 주로 오가고 예. 뭐 또 상인들이 오가고 그렇죠. 이런 길목이었다면 요즘 이제 관광객들이 북적이는 여기는 1000년 이상 우리 조상들이 다녔던 그 길에다가 네. 최근에 새롭게 정비를 해서 가장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와서 한번 걸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울창한 나무를 벗삼아 걷다 보면 자연과 보물찾기 하듯 물, 바람, 돌, 시간이 만든 절경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네, 교수님 지금 예. 시원한 물줄기가 쭉 내려와가지고 한 곳에 모여 있는데 이게 바로 용추 계곡이죠. 예, 맞습니다. 여기가 문경세제의 용추 계곡 구간인데요. 이 교기정 바로 앞에 지금 비가 많이 온 뒤라 물도 아주 시원하게 폭포를 일으키고요. 그 밑에 그 소가 굉장히 깊은데요. 거기에 보통 용이 살고 네. 이무기가 산다고 예전 분들은 많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추계가 아주 시원한 그런 계곡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정자 위에 올라와 있는데 이 정자에 대해서도 좀 특별한 또 역사가 있다라고 들었어요. 예, 여기가 교귀정인데요. 네. 교귀정을 직역하면 거북이를 교환한다는 건데 그 거북이는
거북이 모양을 한 도장을 서로 교환하는 건데요. 그게 바로 경상도 관찰사가 가지고 있는 직인입니다. 그래서 신임 그 관찰사하고 전임 관찰사가 바로 이 자리에서 서로 임무를 교대하는 그런 의식으로 바로 그 도장들을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행사가 바로 이 자리에서 벌어지는 거죠. 역사적인 자리네요, 여기가. 아, 맞습니다. 저 풍경이 굉장히 아름다운 저 용추계곡 앞에서 네. 이렇게 임무 교대를 하니까 뭣도 있는 거죠. 교수님, 이 다리 이름이 뭐예요? 이 다리 이름이 조곡교입니다. 세조자에 골짜기 곡자에 다리교자, 그래서 조곡교입니다. 예. 네. 지금 보시다시피 계곡물이 아주 큰 소리로 흐르고 있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경관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마 문경세제 관문 중에서 이 조곡교 조곡관 이쪽이 가장 아름다운 그런 곳일 겁니다. 다리와 계곡이 이루는 아름다운 조화 속에 문경세제의 제2관문이 있다. 교수님, 여기가 바로 네. 조곡관인가요? 예, 맞습니다. 저 뒤에 조곡관이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네. 이 문경세제는 관문이 3개가 있어요. 연풍 쪽에는 조령관, 네. 여기가 두 번째인 조곡관, 그 다음에 문경 쪽으로는 주울관에서 이렇게 3개가 쓰여져 있는데요. 전부 영남 제1관, 영남 제2관, 영남 제3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가 그 중앙에 있는 조곡관입니다. 네, 교수님, 여기가 관문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쟁도 많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외적이 침입했을 적에는 여기를 거치지 않으면은 서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방어용으로 진지를 무려 3개나 관문을 이렇게 설치를 했던 거고요. 여기가 중간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까지 3개를 이렇게 설치하지 않았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3개를 설치했고요. 뭐 전쟁이 일어날 대비해서 군사들이 배치가 되어 있긴 하겠지만 실제로 여기에서 전투는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전에 있었으면 좋았을까요? 아, 맞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아름다운 길, 사람을 살리는 길. 우리의 역사는 그렇게 길 위에 존재한다. 조선시대 대표 예언서 정감록에 기록된 십승지. 조선시대에 사회의 난을 피해 몸을 보전하며 살았던 환경 좋은 피난처 10곳. 십승지는 과연 어디일까? 네, 교수님, 제가 십승지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는데요. 이름만 들어도 너무 신기해요. 무슨 뜻이에요? 십승지지는 10군데의 경치가 빼어난 곳이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십승지지는 보통 십승보신지지라는 말로도 해요. 보신이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자기 몸을 보호한다라는 의미로 전쟁이 일어나거나 요즘 코로나같이 큰 전염병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런 때 자기를 비롯해서 자기 가족, 집안 전체를 잘 보호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산다라고 하는데요. 그 전국에 한 10군데 정도를 꼽았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 소백산 밑에 풍기의 이 금계촌 이 지역을 꼽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산이라 불리는 소백산 자락에 자리를 잡은 풍기읍 금계리에 계곡이 하나 있다. 크고 작은 바위와 노송이 어우러져 그림 같은 경관을 자랑하는 금선 계곡이다. 남사고 선생이 아까 십승지지라는 그런 곳을 주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제일 첫 손가락에 꼽는 곳이 바로 이 계곡이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바위 위에 금선대라고 한자로 이 바위 큰 너럭 바위가 금선대라고 하는 것을 밝혔고요. 그 위에 기둥도 거의 짤막하게 이렇게 해서 바위 위에다 정자를 얹어 놓았어요. 이게 바로 금선정입니다. 아,
예, 점점. 예, 그렇죠. 굉장히 아담한 작은 건물이지 않습니까? 네. 이 지역이 우리가 말했던 그 십승지지의 대표적인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전체가 사실은 전란이나 이런 그 큰 고난을 겪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전란 중에 제일 심한 것이 몽고란, 그 다음에 임진왜란, 그 다음에 6.25, 뭐 이런 큰 전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사실은 큰 피해를 입지 않은 그런 곳이니까 남사고 선생이 말했던 십승지지, 십승보신지지라고 하는 것에 딱 걸맞는 그런 자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십승지 1번지이자 빼어난 풍광으로 수많은 대학자의 발길을 사로잡은 금선계곡. 그 위로 올라가면 산 중턱에 금양정사가 있다. 교수님, 여기는 또 어떤 곳인가요? 예, 여기는 금계에 황줄량 선생이 제자들하고 함께 공부하던 곳입니다. 저기 현판을 보면 금양정사라고 한자로 쓰여 있거든요. 예, 저 금양은 금계 선생을 의미하고 양은 양지 바른 곳, 그러니까 산 밑에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붙인 거고요. 정사는 선비들이 공부하던 그런 장소를 정사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제가 조금 공부를 했거든요. 네. 금계 선생과 태계 이황 선생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데 네. 어떤 관계인가요? 황줄량 선생은 아주 일찍 과거급제, 그래서 소년등과 했다라고 할 정도로 20대 초반에 이렇게 문과에 급제하셔서 일찍부터 벼슬 생활을 했지만 굉장히 퇴계 선생을 존경해서 퇴계 선생하고 편지도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퇴계 집에 보면 가장 먼저 편지를 수록한 것이 이 금계 선생입니다. 황줄량 선생으로 거의 한 권 분량이 될 정도로 퇴계 선생이 편지를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 정도로 관계가 밀접한 분이고요. 사실은 퇴계 선생이 앞서서 이 제자가 돌아갔어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게. 네. 예, 그렇잖아요. 그 47세 정도에 일찍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자 하늘이 나를 버렸다라고 애달pan 게 퇴계 선생이고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문집을 만들 적에는 네. 스승의 문집을 제자가 편찬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거꾸로 황줄량 선생의 문집을 퇴계 선생이 이렇게 뽑아서 만들어서 일찍 간행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아낀 제자인데 그분이 흥문하던 것이 바로 이 장소입니다. 청빈한 금계 선생의 자취가 가득한 금양정사와 전쟁, 질병 등의 위험에서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풍기 금계초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찾고 있는 이유다. 교수님, 여기는 오복동이라는 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요 뒤에 이 동네 분들이 청화산 우복지다라고 이렇게 새겨 놓았는데요. 우복지는 우복동을 달리 표현한 것이고, 이 우복동이라고 하는 곳은 조선 후기에 그 피접의 땅, 혼란한 세상, 그 다음에 전란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곳으로 우복동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 백과사전 같은 데는 이곳이 상상의 땅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우복동 신화라고 할까, 전설이라고 할까, 이것을 널리 퍼뜨린 곳이 바로 청화산인 이중환 선생의 택리지입니다. 택리지에서 이 우복동을 비롯해서 저 속리산하고 소백산, 요 청화산, 요 사이에 그렇게 난을 피해서 또 뭐 들어가서는 경제적으로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제시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용의동 계곡에 바로 이 우복동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 실제로 그렇게 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가족을 이끌고 우복동을 찾아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와서 예컨대 풍기 지역에 사는 분들한테 여기를 왜 들어와서 여기 사느냐라고 했을 적에 바로 난을 피해서 들어왔다라고 하는 분들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냐면 대략 한 30% 정도 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이렇게 제시된 것들이 있습니다.
산봉우리 시냇물이 천겹 백겹 둘러싸서 여민 옷섭 겹친 주름 터진 곳이 없고 기름진 땅 솟는 샘물 농사짓기에 알맞아서 100년 가도 늙지 않는 장수의 고장이라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팔경의 하나로 예로부터 제2의 금강인 소금강으로도 불렸던 속리산. 그 골짜기 따라 흐르던 물이 낙동강으로 합류하기 직전 마지막 힘을 모아 빚어놓은 비경, 용유 계곡이다. 교수님 여기 예. 너무 배경이 너무 아름다워요. 예, 정말 아름다운 곳이죠. 예, 여기 보면은 그 계곡물이 아주 맑고 시원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바위들도 굉장히 많은 그런 곳인데 여기가 바로 쌍용 계곡입니다. 여기 물이 사실은 낙동강의 발원지 비슷한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는 이렇게 아름다운 배경 속에 한자로 뭐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예, 저렇게 넓은 반석 위에 회란석이라고 이렇게 한자로 새겨놨지 않습니까? 회란석은 회는 물이 이렇게 도른다라는, 물이 여기 애둘러서 이렇게 흐르지 않습니까? 라는 물결친다라는 뜻이고요. 물이 빙빙 돌면서 물결져서 내려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가 상당히 넓어서 옛날 시인들, 묵객들이 여기서 시위를 열 수도 있고 뭐 나들이 할 수도 있고 이런 큰 넓은 바위가 있는데요. 여 위쪽으로 올라가면 또 바위에 연좌석이라고 또 있어요.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데 상류 쪽으로 가보면 연좌석이 있는데 그 연이 잔치연자고 좌가 앉을자니까 잔치하면 앉아 놀만한 곳이다라고 하는 데서 또 새겨놓기까지 했으니까 지금 리포터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놀기 좋은 그런 좌석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는 정말 선비들이 오기 힘든 지역입니다. 우리가 들어올 적에도 보면 굉장히 저 시내로부터 읍내로부터 멀리 와 있잖아요. 계곡을 따라서. 그래서 여기가 옛날에는 우리 사회가 혼란하잖아요. 그럴 때는 보통 외적도 또 침입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럴 적에 난을 피해서 들어온다라고 할 적에 이 지역이 그 중에 대표적인 지역이고 뭐 또 든다고 하면은 지리산 청학동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봐도 빼어난 산수가 온 사방에 병풍처럼 펼쳐져 있다. 꼭 우복동이 아니더라도 멋과 운치를 담은 역사적 명당임을 부인할 수 없다. 몸과 마음이 절로 힐링되는 곳. 물이 맑은 고장으로 유명한 예천에는 국가 지정 명승 제19호 선몽대 일원이 있다. 교수님 여기가 선몽대죠. 예. 선몽대의 뜻이 어떻게 돼요? 선몽대는 신선선자의 꿈몽자 대대자거든요. 그래서 신선이 꿈에 나타나서 짓게 된 대다라는 의미입니다. 어쩐지 오면서 보는데 와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신선이 살았다면 이런 곳에 살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렇죠. 실제로 이 대 위에 올라와서 선몽대 위에서 바라보면 앞에 저기서 내성천이 흐르고 있는데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수량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이 좀 빠지게 되면은 여기에 백사장이 나타나는데 백사장이 굉장히 아름답게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이 뒤에 우리가 올 때 쭉 봤지만 소나무를 비롯한 나무 수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숲이 굉장히 잘 조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선몽대를 국가가 지정한 명승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어서 영남 일대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를 이렇게 해놨는데요. 명칭 지정을 할 적에 선몽대라고만 지정하지 않고 선몽대 일원이라고 지정을 했어요. 이유가 바로 이 건축물 자체도 굉장히 아름답지만 이 내성천의 백사장이라든지 뒤에 수목까지도 아름답다라고 해서 다 함께 지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신선이 나타나고 자기가 신선이 된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 선몽대는 어떤 분이 또 이제 지으셨는지도 이제 궁금한데. 태계 선생의 조카인 그 이굉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사실은 이 지역의 입향조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아들인
이열도, 우암 이열도라고 하는 분하고 함께 이 누정을 지었고요. 그러니까 뭐 태계 선생이 이 지역의 곳곳에 제자들도 있고 그다음에 집안분들도 있어서 이 예천의 태계 선생의 향기가 지금까지도 다 남아 있는데요. 바로 이 누정도 태계 선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사실은 이 누정을 지었을 적에 태계 선생이 직접 와보지는 못하시고 시를 지어 보내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현판을 만드는데 지금 저 안에 현판이 가장 높은 곳에 중심의 높은 곳에 태계 선생의 그 시가 현판에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45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유서 깊은 선몽대 일원은 기러기가 내성천에서 먹이를 먹고 백사장에서 한가로이 쉬는 형상이라 해서 풍수학적 길지로 알려졌다. 그래서일까? 잠시 쉬어가라며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선몽대다. 많은 분들이 각 시대마다 이렇게 좋은 작품들을 남겨서 이렇게 전해 내려온 거고 우리 후손들은 그것을 잘 보존해서 또 미래 세대한테 그것을 다 남겨줘야 된다. 이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죠. 우리가 보지 못한 과거에 현실을 떠나 평온하게 살 수 있는 이상향이자 도피처가 있었다. 그곳은 이제 후손들의 마음을 달래는 쉼터가 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길, 사람을 살리는 땅의 역사를 기억하며 또 다른 서사를 쌓아가고 있다.